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나요? 도플러 효과까지 다 끝났지? 자, 지난 시간에 도플러 효과까지 이용해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장치들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천체 관측에서는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봤고,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충격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 세 번째 이야기 충격파입니다. 자, 충격파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파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는 거야. 자, 충격파의 발생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 자, 충격파의 발생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파원이 소리의 속력과 같은 빠르기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게 파원이 진행할 경로야. 소리를 내놓고 소리와 똑같은 속도로 가다 보면 얘들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게 처음에 낸 소리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낸 소리는 또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낸 소리는 또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낸 소리는 또 여기 와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비행기가 와 있는 거야. 얘는 파원의 속도가 거의 소리 속도와 같을 때야. 그럼 앞쪽에 공기들이 엄청나게 밀집돼 있겠지. 맞아요? 밀집된 상태야. 오케이? 자, 굉장히 압력이 높은 상태로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이 속력이 소리 속력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낸 소리가 어디 왔다라고 할까? 자, 여기 와 있다라고 하자. 자, 두 번째 낸 소리는 어디 와 있어? 자, 여기 와 있다라고 할게. 세 번째 낸 소리는 여기 와 있대. 아이쿠. 네 번째 낸 소리는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비행기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파원이 존재하게 돼. 그럼 이 소리를 얘는 들을 수 있어 없어? 자기가 낸 소리를 못 듣게 되지. 자, 이때 처음 출발 위치로부터 자, 이곳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VST라고 써줄 수 있어. 근데 소리는 고작 요만큼까지밖에 못 왔어. 자, 이 접선 방향으로 쭉 선을 그어서 S까지 연결했을 때 자, 요 방향, 요 위치까지밖에 못 왔어. 이 거리는 얼마야? VT가 되는 거지. 이때 얘가 이루고 있는 반각을 사실 이거 원뿔처럼 생겼을 거야. 공간이니까, 그치? 이 반각을 세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타라고 얘기하면 이때 나타나는 사인 세타는 뭐가 돼버리니? 빗변의 크기 VS분의 T분의 V 곱하기 T가 되겠지. 자, 이때 TT 지워져서 이 사인 값은 뭐라고 해? VS분의 V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마하수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 자, 책으로 쓸 때 자, 우리 보통 마하수라고 표현해 주는데 마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남학생들은 마하가 뭐지? 제트기에서의 빠르게 얘기할 때 쓰지. 뭐 마하 2다, 마하 3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마하수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1이야. 즉 얘는 V분의 VS, 자 V분의 VS가 되는 거야. 소리 속력의 몇 배로 가냐는 뜻이야. 오케이? 마하 2다 그러면 소리 속력의 2배로 간다는 뜻이야. 마하 3이다 그러면 소리 속력의 3배로 간다. 북한 아이들이 요즘 한참 날리고 있는 그 고고도 미사일들 있지. 이게 지면에 도착할 때 속도가 마하 9 정도가 된대. 소리도 못 듣고 빵 터진 다음에 걔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다 죽은 다음에 듣는 거지. 응? 요번에 우크라이나에 봐봐라. 와, 대박. 미사일 날라가고 건물하고 부딪히는 거 뉴스에 나오지. 부서진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게 돼. 오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 응? 오케이? 자,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충격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어. 왜 수건 같은 거에 갖다 놓고 당겼다 딱 당기면 빡 소리 나지. 수건을 쭉 밀었다가 갑자기 확 당기면 딱 소리가 난단 말이야, 끝에서. 그 끝부분이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째찍 같은 것도 째찍으로는 맞아볼 일이 없어서, 그지? 째찍 같은 거에서 끝에서 나는 쩍쩍 소리 나는 게 바로 충격파의 한 종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충격파가 왜 생기냐면 이 비행기가 얘를 뚫고 나와야 돼.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나오게 되지. 그러면서 주변에 진동을 주게 되는 거야. 그 진동이 충격파로 나타나게 돼. 쇼크웨이브라 그래갖고 충격파라는 현상이야. 그게 바로 음속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소리가 된다. 충격파라는 게. 선생님 어릴 때 아주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미군 부대가 있었어. 서해안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수원 비행장에서, 수원에 이제 미군 비행장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수원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야. 그랬다가 선생님 밑에 사는, 이제 선생님 살던 동네 밑에 쪽에 가갖고 다시 턴해가지고 오는데, 보통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음속 돌파를 안 해. 바다에서 하게 해. 왜? 충격파가 크니까. 근데 미군 놈들이 선생님 살고 있는 위에서, 그것도 낮은 고도에서 음속 돌파를 해버린 거야. 그때는 읍이었지. 읍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집에 유리창 다 깨졌어. 유리장사 떼돈 벌었지. 그거 유리 가게가 몇 개 없잖아. 그 집은 이제 겹쳐나가고 안 깨졌어. 유리 보관할 때 겹쳐서 보관하잖아. 건물 안에서. 바깥쪽에 유리는 다 깨졌어. 그땐 또 유리도 되게 얇았거든. 유리가 뭐 한 0.2, 3mm밖에 안 됐어. 툭 쳐도 깨지는데 충격받았고 다 깨졌는데, 유리 가게가 몇 집 안 되잖아. 시내 다 바꿔주려고 생각해봐. 시간 엄청 걸리지. 회복하는데 몇 달 걸렸어. 막 사람들 뭐 군청에 가고 항의하고 막. 근데 뭐 군청도 다 깨졌는데 뭐. 응? 볼만했지. 자, 충격파 얘기를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플러 효과의 관계식에 따르면 음원이 소리와 같은 속력으로 정지에 있는 관찰자를 향해서 운동한다면 관찰자가 진동한 측정한 진동수 F는 무한대가 돼버린다. 같아지니까, 그치? 같아지니까 이거 이렇게 나타나잖아. F라는 녀석은 V. 자, 얘는 다가오는 거지.
이 경우에 다가오니까 자 마이너스 vs 곱하기 f0잖아. 근데 이게 뭐가 돼버려? 거의 같으면 0이 돼버리지. 진동수가 무한대의 진동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무한대의 진동수가 돼버린다. 또 음원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운동할 때, 자 이때 F'은 음수가 된다. 도플러 효과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음원의 속력이 소리 속력보다 클 때 도플러 효과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오케이? 자, 이때 충격파의 발생 원리를 보자. 그림 가와 같이 비행기가 소리의 속력 V와 같은 속력으로 날아가면 음파가 계속 중첩되어 비행기의 앞부분에 압축된 공기의 장벽을 만든다. 비행기가 이 장벽을 지나기 위해서는 큰 추진력이 필요하고 일단 통과하면 비행기는 저항을 받지 않고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 이 압력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이 압력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비행기가 슝슝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림 나는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빠른 속력 VS로 날게 되면 파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VS가 V보다 크므로 자 S2점이 모든 파면보다 앞에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소스야 소스. 자 그동안 나온 음파의 파면은 S2점을 정점으로 하는 원뿔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하 원뿔이라고 한다. 여러 파면이 겹쳐져 있는 원뿔 표면에는 급격한 압력 변화가 생기는 충격파가 존재하게 된다. 음원의 속력이 소리의 속력보다 클수록 V자 모양이 더 좁아지게 되는데, 자, 이 마하 원뿔의 반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VST 분의 VT. 자, 얘는 VS 분의 V가 돼 버린다라고 하지. 여기서 V는 소리 속력, VS는 음원의 속력. 자, 이거의 역수, 즉 V분의 VS가 마하수가 된다. 어떤 비행기가 마 2.5로 날았다고 하면 그 비행기의 속력은 음속의 2.5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2.5배이다. 옆쪽에 뱃머리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충격파 현상이야. 물결이 오는 파동의 속도, 물결파의 속도보다 배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 뒤쪽으로 쫙 퍼지는 게 생기지. 마하 원뿔처럼. 오케이? 보트 타고 가다 보면 뒤쪽으로 파도가 쫙 생기잖아. 그잖아. 마하 원뿔이야 이것도 일종의. 자, 그래서 뱃머리파라고 하는데 충격파와 유사하게 보트의 속력이 물결파의 속력보다 빠를 때 보트 바로 뒤쪽에는 V자 모양의 물결파가 만들어진다. 흔히 볼 수 있는 거지. 자, 비행기 날개 만드는 충격파. 실제 사진을 찍었네. 전투기가 만드는 충격파에 의해서 공기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마하 모양의 원뿔 모양의 안개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주변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압력의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하라는 것, 비행기, 로켓, 고속 기류 등의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음속에 대한 물체의 속력의 비를 이야기한다. 자, 한편 체른코프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옆에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 이건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일시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빛의 속력이 그 매질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야. 특정 매질에서의 속력이 더 원래 정상적인 속력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물론 진공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닉붐, 충격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발음으로 탄환이나 작은 물체가 소리보다 빠른 속력으로 머리 위를 날아갈 때 쌩쌩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째찍을 휘두를 때 쩍쩍하는 소리들이 소닉붐의 예가 된다. 오케이? 소리를 내는 부분이, 공기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부분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이야. 자, 한편 체른코프 복사, 전하를 띤 입자가 투명한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만이야, 입자의 속력이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야. 진공에서는 빛보다 빠를 수 없지.
매질 속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매질 속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빠를 때 빛이나 액선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옵니다.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가 가장 빠르고 물질 속에서는 이보다 느리므로 입자의 속력이 얘들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옆쪽에 설명을 마저 보자. 물이 가득 찬 수조에 실제로 원자로들은 물속에서 보관하고 있거든. 물속에서 반응을 시켜 물을 이용해서 감속을 시켜주거든. 자, 그래서 물이 가득 찬 수조에 수십 개의 산화 우라늄 막대를 꽂아 놓으면 여기에서 방출되는 빠른 전자들에 의한 체렌코프 복사로 연료 막대 주위에 푸른색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은 방출된 전자들에 의한 광학적인 소닉 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원아,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공자님하고 면담하고 온 거야? 잘 들어. 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걸 보자. 신장이나 요도, 방광 등에 결석이 생겨 돌이 생기는 거야. 엄청나게 아프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아버지 사촌 동생이 계셨거든. 그분이 이 결석이 엄청나게 심하신 거야. 근데 술을 이제 좋아하시거든. 좋아하시는 편인데 이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맥주를 먹고 잔뜩 먹고 오줌을 참아래. 오줌을 참고 한참을 참고 있다가 막 진짜 막 터지기 직전에 화장실 가면 이 결석이 나온대. 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진짜 했더니 소변기에 우두둑 하고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또 재발하고. 요즘 이렇게 바보같이 안 하고 요즘은 바깥쪽에다 초음파를 쏴줘요. 초음파 쏴줘갖고 신장 쇠속술이, 신장의 결석 쇠속술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아이를 되게 잘게 부숴서 걔를 배출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재발이 엄청나게 자주 되는 병. 우리 몸엔 또 돌이 생기는데 또 있어. 간 쪽에서 그 담석이라는 게 생겨. 쓸개즙이 엉겨갖고 생기는 돌이야. 이 담석도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갖고 엄청나게 아프대. 이거는 이 쇠속술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실제 외과 수술을 해서 직접 빼내는 게 가장 좋다고 해.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옛날에 배째고 그냥 꺼냈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대개 수술이 이 허벅지 쪽에 관상대동맥이라는 게 있어. 관상대동맥. 거기를 째. 피 엄청 나옵니다. 동맥이라 압력이 세서. 그래놓고 관을 집어넣어. 그래갖고 심장까지 가서 심장에서 간으로 내려가게 해. 간으로 내려간 다음에 가서 이제 여기서 조절해주는 그 장치들이 있거든. 걔를 발견하면 깨는 거야, 물리적으로. 작으면 뺄 수 있는데 관으로 이제 혈관으로 못 빠져나올 정도일 때는 거기서 깨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장 쪽으로 배설이 되게, 배출이 되게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재발이 잘 돼. 그래갖고 어떻게? 직접 째갖고 다 빼내는 수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그거 다 하더라고. 처음에 시술할 때 돈만 쓰는 거지. 그것도 엄청나게 아프대는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결석을 체외에 높은 에너지를 갖는 충격파를 쬐면 작은 파편으로 파쇄해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 응? 하나의 충격파만 보내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보낸단 말이야. 걔네들이 그 위치에서 보관 간섭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위치에서 두 개의 파동이 상세 간섭이 일으키면 어떻게 되니? 아무 일도 없지. 그래서 그 깊이에서 보관 간섭이 일어나게 조절해갖고 쏴줍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요, 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체외 충격파 시술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 바닥에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문제들인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도플러 효과들입니다. 문제 풀어갖고 오십시오.
자, 숙제지. 안 하겠지만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에휴, 너무 어려워 너네들한테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이번 주 금요일 날쯤에 시험 볼까? 왜? 금요일 날쯤 시험 볼게. 지난번에 본다고 했지? 도플러 효과까지. 3권에 처음부터. 빵점 맞아도 돼. 원래 다 거의 다 빵점이잖아, 그지? 베이커리 같아, 베이커리. 빵빵빵빵빵빵 해갖고. 과학고 선배들도 거의 다 베이커리야.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재훈이도 너도 1등 할 수 있단 말이야. 도플러 효과만 다 맞히면. 정말이야. 뭐 진짜 알파 베타 합쳐도 50점 이상 나올 사람 거의 없어. 자, 전자기파라는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을 전자기파다라고 얘기합니다. 빛도 하나의 전자기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한 파동을 전자기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윗부분 소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음파나 물결파와 같은 역학적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진동하는 에너지가 전파되어진다. 이와는 달리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해서 진동하여 매질이 없이 공간을 퍼져나가는데, 이때 전자기파가 이처럼 진공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얘는 그냥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기 때문이지. 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먼저 자기장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자기장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자, 자기장의 발생.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서도 주어지지만 어떻게 또 만들어지지? 중학교 2학년 맨 첫 단원.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누구에 의해서 생기지? 그렇지, 전류에 의해서도 생긴단 말이야.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에는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나 볼까? 자기장은 자석 주위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긴다. 또 전하가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한번 볼까? 이쪽에 지금 자, 전자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자. 전자의 운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요 직선상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게.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지?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겨.
전류가 흐르면 얘는 어떻게 되지? 주변에 뭘 만들어주니? 자기장을 만들어줘. 근데 쌩 지나가 버리면 이제 전류 없네? 금세 없어져. 이 전자가 지나가는 주변에서만 자기장이 순간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운동하는 전자에 의해서도 뭐가 발생한다고?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해.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운동하는 전하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자,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장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자. 참 너무 어려운 얘기다. 처음부터 들었어야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들었어야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결과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 어떤 극판이 있어. 금속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금속판이 있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축전기라고 부르거든. 물리원 맨 앞에 들었어야지 알 수 있는 얘기야. 이권 맨 앞부분 축전기라고 한단 말이야. 이쪽에 만약에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이쪽에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기게 돼. 자, 이때 이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Q를 대전시키고 이쪽에 마이너스 Q를 대전시켰다라고 해. 이제 점점 갖다 전하를 붙여주는 거야. 이쪽은 플러스를 자꾸 크게 해주고 마이너스 크게 해줘갖고 항상 똑같은 양의 전하를 띄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축전기거든.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축전기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라는 게 생겨. 전기장이 생긴다. 이때 전기장은 이 면적을 A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해. 이때 생기는 전기장 E는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우리 옛날에 한 사람이, 너 하나니? 대기 때 가우스 법칙 했니? 너 연력학 할 때 들어왔지? 그럼 축전기 다 했네? 그럼 둘만 알아야 되는 얘기지 원래. 소민은 안 들었지 그때. 전기장 들었었어? 기억나? 그럼 전기장 얼마야? 아니, 그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름만 기억나. 자, 이때 전기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어. 입실론이라고 불러. 영어로 쓸 때는 엡실론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입실론이라고 읽어. 그래서 입실론이 그리스 문자야. 입실론 제로인데 진공 중에 유전율이야. 자, 진공 중에 유전율이라고 해.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정도를 표현하는데 입실론 제로 값은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12승 쿨롬의 제곱 미터 퍼 뉴턴의 제곱이다 라고 해. 쿨롬의 제곱 퍼 뉴턴 미터다. 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입실론 제로 곱하기 A분의 Q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Q는 얼마라고 쓸 수 있니? Q는 얼마라고 쓸 수 있지? Q라는 녀석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이 책에서는 2 곱하기 A를 phi b라고 해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갈게.
phi 2라고 써줄 수 있거든. 얘를 여기서 phi 2라는 값은 뭐에 해당하는 값이니? phi 2는 전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이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어. 자기장 곱하기 면적 계산했던 게 있거든. 걔는 자속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속이라고 해. 전기선속이라고 불리는 값으로 phi 2라는 값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phi 2가 되는데, 자, 얘는 두 가지로 이제 병행해서 쓸게. 자, 그렇다면 여기는 자꾸만 뭐가 변하지? 전하량이 점점점 늘어간단 말이야. 전하량이 변하는 건 우리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ID라고 하고 얘를 변이전류라고 얘기할게. 변이전류라고 해서 이 변이전류는 자, 얼마? dt분의 dq가 돼버려. 시간에 따른 전하의 변화량이 돼버린다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게 되지. dt분의 d 이플론 제로 EA 또는 이플론 제로 dt분의 d phi 2라고 해. 어찌 됐든 전기장이 변했던 여기에 뭐가 생겼지? 변이 전류라는 게 생겼지. 그래서 얘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감아질 때 이 방향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해. 이게 맥스웰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지? 책을 너무 어렵게 써서 그래. 자, 그래서 얘는 결론이 이런 얘기야. 자, 결론은 변화는 전기장은 만약에 전기장이 안 변하면 안 생겨. 변화량이 없으면 다 상수니까 빠져나오고 0이 돼버려. 변하는 게 없으면 전기장이 변하는데 변하는 전기장은 변이 전류를 만들고 변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잠깐 한번 이 부분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고급물리야. 고급물리. 맥스웰 방정식의 네 번째 방정식을 변형시키는 과정이야.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모든 법칙들을 다 묶어버렸거든.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한 업적 중에 하나야. 자, 전기장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 축전기는 이렇게 극판이 연결된 아이야.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하면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완전히 충전이 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된다. 이때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며 충전된 전기장이 증가할수록 전기장의 세기도 증가하게 된다. 전기장의 세기 봐봐. 전기장 이렇게 썼잖아. Q가 커지면 전기장 커진단 말이야. 오케이? 점점점 전기장이 커지니까 변이전류라는 걸 설정해 줄 수가 있어. 축전기가 충전된 동안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므로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며 이때 자기장이 변하는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도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없어지고 극판 사이의 전기장이 변하지 않으므로 극판 사이의 자기장도 사라지게 된다. 변이전류. 전기장이 일정할 때는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지 않지만 전기장이 변할 때는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맥스웰은 이처럼 전류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장의 변화율을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구별하여 변이 전류라고 불러주었다. 자, 변이 전류 I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t분의 d 파이 e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전기 선속의 변화율을 의미해 준다. 자, 첫 번째 그림 설명. 전기장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 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동안엔 축전기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므로 극판 사이에는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 완전히 충전되면 자기장은 없어집니다. 왜? 전기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변이 전류 계산하는 식이 옆쪽에 나왔는데 칠판에 이미 써준 식이야. 자, 세 번째,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은 충전된 축전기를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림과 같이 옆에 있는 그림이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충전된 두 극판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축전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V로 등속도로 움직이게 하면 자, 극판의 전하도 이동하게 되므로 전류의 흐름과 같은 효과를 주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흐름이 생기지, 이런 효과를 주어 주위 공간에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대전된 극판의 이동은 전기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그림하고 볼 필요는 없지만 이 변이 전류를 이용해서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준다. 자, 이번에는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왜 서로가 싫어할까? 칠판 지우개 하고 이 몸통하고 싫어해. 밀어내. 청력이 작용하고 있어. 학교에 코로나 엄청 터졌지. 아, 큰일 났어. 아무래도 너희도 한 번씩 다 걸릴 것 같지 않냐? 예감이? 학교 그 좁은 공간에 교실에 애들 막 모여 있고, 뭐 심지어 마스크 벗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며. 못 봤어? 남학생들은 무지 많지. 마스크 벗고 다니는 애들. 개수중학교만 있나 보다. 소미가 혼자 끄떡거린 거 보니까 승규가? 근데 마스크 진짜 착용 잘하고 꼭꼭 눌러서 잘 쓰고, 안 걸리려면 최소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선생님 주변에 두 사람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이제 격리 해제야 됐고 한 사람은 이제 격리 중인 사람이 있거든. 응? 근데 거의 극적으로 선생님도 걸릴 뻔했다는 거. 왠지 아니? 지금 격리 해제된 사람하고 약속을 지지난주인가 했었거든. 지지난주인가? 했는데 뭐 그때 방학 때니까 선생님하고 시간 안 맞아갖고 못 봤어. 다음에 보자. 그 다음 주에 야 오늘 시간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격리 중입니다. 만나기로 한 날쯤에 걸린 거야. 대박이지. 만약에 같이 만났으면 선생님도 걸렸을지 몰라. 지금 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주 일요일인가? 잠깐 한번 보자 했는데 지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안 봤어. 안 봤는데 지난주부터 격리 들어갔어. 코로나 걸렸대. 만약에 그날 봤으면 선생님도 걸렸을지 모르지. 대박이지. 코로나가 막 피해가고 있어 나를. 무지 아프대. 조교쌤도 한번 걸리고 이제 갖고 선배들도 몇 명이 이제 걸렸다가 해제됐는데 엄청나게 아프대. 감기? 독감? 무지막지하게 아프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너네들. 침 삼키는데 막 칼 조각 삼키는 것 같은 느낌? 유리 조각 삼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난대.
막 아프대 그냥 목이 침 때문에. 그러니까 안 걸리도록 잘 조심해야 돼. 자기가 걸리면 식구들이 다 걸린다 생각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똑바로 잘 쓰고 그래야 되지. 근데 어차피 다 걸릴 것 같아. 근데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정도더라. 6개월 뒤엔 또 걸리더라고. 6개월 뒤에 또 걸리니까 모르겠어. 선생님 백신 갖고 연명을 얼만큼 할지 모르겠어. 4월달까지는 견뎌야 되는데 4월달에 오미크론 백신이 나온다 그랬거든. 오미크론 백신이 출시된다 그래서 4월달에 그 4월달에 출시되면은 그거 맞으면 좀 나아질까? 근데 독감 백신 맞았다고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응? 덜 아플 뿐이지. 살짝 지나가지. 그러니까 걸리긴 걸릴 것 같아 언젠가. 무서워. 세상이 왜 이래야 되는지. 자, 전기장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전기장 발생.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야기야. 패러데이 법칙이 뭐였지? 이거잖아. 이쪽에 자, 코일통을 갖다 놔. 이것도 2학년 맨 앞에 나온 거지? 그래 안 그래?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 이거 있었잖아. 자, 여기에 전구를 갖다 놓고 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전구는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불이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사랑해? 배터리가 없잖아. 배터리가 없으니까 기전력 차이, 전위 차이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 전구는 불이 들어오질 않아. 그런데 여기에 N극을 집어넣어봐. N극을 집어넣으면 얘는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 다 싫어해.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는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해. 이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도선에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 전류를 발생시키는 얘를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 이렇게 발생된 게 유도 기전력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유도 기전력 자리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또는 장치라고 표현해 주기도 해. 자,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전류를 뭐라고? 유도 전류라고 표현하지. 자, 얘가 플러스 극의 역할하고 얘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 반대로 코일통이 있었는데 N극을 넣었던 녀석을 잡아 빼봐. 나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지. 붙잡다 보니까 아랫방향으로 N극, 위쪽으로는 S극을 형성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좀 전과 반대로 흘러야 돼. 그럼 이쪽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돼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지. S극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S극을 당기면 못 나가게 하겠지. 그래서 자극을 바꿀 때마다 반대 방향의 유도 전류가 생기곤 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에는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놓여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쇠 막대를 지나가게 할 거야. 그냥 단지 쇠 막대기를 지나가게 할 거야. V로. 재원아, 오늘 왜 그래? 피곤해?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너도 월요병 걸렸구나.
오랫동안 걸렸구나.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자가 있었어요. 도체니까 전자들이 있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쪽으로 가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거든.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이쪽으로?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 FBI 기억나니? 꼼짝 마라, 나는 FPI다. 전기력 따지는 것 또는 오른손으로 따지는 것. 자, 그럼 보자. 자기장 들어가지, 전류 가지. 그럼 전자는 어디로 힘받아?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엔 반대로 플러스가 남겠지.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어? 자기력을 받고 있는 거야. 자기력을 받고 있어. FP라는 자기력을 받아. 반면에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거든. 그래서 위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 그때 두 힘이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같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얘는 단과 같다. FB라는 힘은요, EVB라는 힘이었고요. F2라고 하는 힘은요, F2라고 하는 힘은 EE라는 힘이 돼버렸대요. E라는 힘이 돼버려서 자,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이렇게 나타내 준대. E라는 값은 EVB라는 자, 값이 돼버리고요. 이런 값이 돼버리고,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고 합니다. 자, 얘는 E라는 값이 전하에 힘을 작용해서 VB라는 값이 돼버렸대. 오케이? 자, 이때 이 양극 간의 전압을 막대 길이 L이라고 한다면 막대 길이 L에 대해서 얘는 2 곱하기 L이 돼버려서 불화불하는 식으로 기전력을 표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였더니 뭐가 생긴 거야? 전기장이 생긴 거지. 맞아요? 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오케이? 전기장 속에서 아까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였더니 자기장이 생겼지? 근데 반대로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여도 전기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책 얘기로 한번 보죠. 전기장의 발생. 전기장은 전하 주위뿐만이 아니라 변하는 자기장 주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고리 모양의 도선 근처에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도선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것은 도선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나에서 직선 도선을 자기장의 수직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진다. 이것은 직선 도선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도선을 움직이는 대신 자석을 왼쪽으로 이동하여도 도선 내에는 전기장이 생긴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기파의 실증 존재라는 것은 잠시 뒤 전자기파를 보고하기로 하고, 자,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경우들, 자, 옆쪽에 그림 설명으로 나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자. 정지해 있는 전하는요, 주변에 전기장만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전기장만 만들어줘. 자,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는 자기장만 만들어집니다. 자, 한편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전하는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과 장기장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자,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전류 세기도 변하지? 그지? 따라서 전류 세기가 변하니까 자기장도 자꾸 변하겠지? 그지? 또 이 전기장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겠지.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자기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는 맥스웰이라는 분이 예언을 합니다.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맥스웰이 예언을 하죠. 사실은 처음에 만든 방정식은 약 20가지였대요. 20가지인데 이거를 헤비사이드라는 분 등등이 정리해서 네 가지로 압축시켜 놓은 거야. 자, 그래서 맥스웰이 예언을 했고요. 헤르츠라는 사람, 헤르츠 어디서 들어봤지? 주파수 다녔을 때, 진동수 다녔을 때 헤르츠 쓰지. 그분이 이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얘는 이런 형태의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요. 자, 결론은 이거야. 맥스웰의 예언은 변하는 전기장은 변하는 자기장을 발생하고 변하는 자기장은 다시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주더라 라는 뜻이야. 서로가 서로를 계속 형성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준대. 이 그림은 또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야. 자, 여기는 전기장 축이야. 그리고 이쪽은 자기장 축이야. 헷갈리겠지?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나를 잡아줄게. 얘는 왜 B일까? 얘는 왜 B지? 얘 약자야. 뭐야? 바닥의 약자야. 응? 얘는 B야. 바닥이. 자,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 이때 전기장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의 전기장 모습을 갖게. 자, 이렇게 나타나. 한편 자기장의 모습은 어떻게? 옆으로 나타나는 거야. 90도 꺾인 상태로.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 같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같이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지.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형성해주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대. 오케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야. 자, 얘는 진행파의 진행 방향이 돼버리지. 또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어.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 속력은요, 맥스웰이 예언했어.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요, C야. 이거 누구 속력이지 원래? 빛의 속력이지. 빛의 속력과 같다라고 해.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리니? 맥스웰 방정식의 결론은 이런 결론이야. 빛도 전자기파이다. 자, 빛도 전자기파다라는 사실이 자, 이 맥스웰 이론의 결론이 돼 버립니다. 자, 책으로 잠깐 한번 보고 가자. 쓸 시간 줄게. 써. 너희들 약간 춥지 않니? 안 춥니?
내가 창을 등지고 있어서 그런가? 시험 문제 몇 문제 줄까? 10문제만 줄까? 20문제? 쉬운 거 20문제, 어려운 거 10문제. 적당한 거 20문제. 쉬운 거 10문제, 어려운 거 10문제. 아니, 어려운 것도 없어 사실 여기는. 제가 열심히 문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제 알파바는 예고 없이 시험 볼까? 어? 욕해봤자지 뭐 지들이 어차피 다 빵점인데 뭐. 평소에 공부해야지. 평소에. 그리고 니네 반하고 평균 똑같게 만들어주게. 그 막 욕할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베타반이 더 잘했잖아.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시험 본다고 얘기하면 예나가 안 와. 불시해봐야 돼. 깜짝 놀라게. 다 정리됐나요? 자, 책으로 한번 아직 정리 안 됐구나, 재원이. 다 됐니? 자, 전자기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발생한다. 승규가 아직 안 썼다. 잠깐 승규 기다려줄게. 선생님 착하지 승규야. 옛날에는 막 정신없게 막 해줬는데 요즘 살살 해주고 있어 니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인 학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심각하게 걱정돼. 학교 선생님도 그 얘기들 하시지. 코로나 때문에 애들 성적 막 실력이 너무 떨어졌다, 형편없다고. 그런 얘기 안 하셔? 안 하셔? 하셔? 안 하셔? 부원여중은 잘해서 그래 애들이. 응? 연우 이런 애들 잘하잖아. 연우, 지윤이 이런 애들 잘하잖아. 걔네 또 같이 하는 애도 하나 또 잘하는 애 또 있대던데. 맨날 묶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 실험할 때. 자, 계속. 자, 따라서 한 지점에서 전기장이 변하여 그 주위에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면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한다. 전자기파는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거나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때, 변이 전류가 흐를 때, 전기 방전이 일어날 때 이때 발생하게 된다. 즉 전자가 가속도 운동할 때 생기는 거야. 자, 즉 기본적으로 전하가 가속이 될 때마다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어진다. 전자기파의 존재의 실증. 1865년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하였고 1886년 헤르츠는 맥스웰의 예측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였다. 헤르츠는 다음과 아래 그림과 같은 유도 코일로 고전압을 만들어 높은 전압을 만들어 준 거야. 고전압을 만들어 두국 사이에 고압 방전을 시켰어. 이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검출하는 검출기, 즉 도선의 고리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는데 이 검출기를 유도 코일의 두 극의 근처로 가져가면서 방향을 적당히 조절하면 유도 코일에 연결된 두 금속구에서 방전이 일어날 때마다 검출기에서도 전기 방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헤르츠는 이 현상을 관찰하여 전자기파 존재를 실험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라고 해. 여기서 두 장의 금속 판때기가 있지. 걔가 축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얘기들이 더 있는데 안테나 원리가 있는데 안테나 원리가 없어요. 이 책에서는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쪽 붙였으면 좋겠는데 붙였을까 어떻게 할까? 자, 교류 회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교류 회로에서의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시간 참 애매하다. 자, 먼저 교류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거는 우리 이미 했었던 얘기야. 교류라는 것은 뭐가 교류지? AC가 되는데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원을 교류라고 하지. 그지?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쓰지? 교류 전원 공급 장치를 교류의 전원을 이렇게 써주고 있지. 이게 교류 전원이야. 자, 교류 전원이고 얘는 시간에 따라 전류와 세기와 방향이 바뀝니다.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화한다. 자, 이런 것을 자, 교류라고 얘기하지. 상대적으로 직류라는 것은 어떤 거지? 직류는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비교해 보면 또는 전압도 똑같아. 같은 형태를 띠게 돼. 자,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자꾸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계속해서 바뀌는 건 이런 것을 교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얘네들을 교류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고. 책을 막 중구난방 써버려가지고 미친놈들 널뛰기 하는 것처럼 써놨어. 책이 내용 있게 써야 되는데 지들 막 원하는 데다 막 다 쪼개갖고 막 원하는 데다 붙여버려가지고 이거 책 쓴 새끼 잡아갖고 죽이고 싶어. 내가 교과과정 짠 새끼 진짜 선생님 잡아다 죽여버리고 싶어. 학생들 고려는 하나도 안 하고 지네 흥미 위주로만 책을 쓴 거야. 교과과정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 미친놈들이야. 그래놓고 애들 따라 시험 보라고? 또라이 새끼들. 자, 그래서 이게 교류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류라는 것은 얘는 DC라고 해.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자, 얘는 전원 기호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쪽은 굵고 짧은 막대기. 자, 그리고 플러스 쪽은 길고 가는 막대기가 된다. 자, 얘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해. 자,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 또는 전압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떻게 그려지니? 항상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아이들이 연결된 회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 자, 어이없다. 이걸 어떻게 해주지? 우리 전에 자체 이동에서 했던 거 기억하니? 2권에서 LLM 인덕턴스 기억이 없구나. 지우개들 머릿속에 자동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